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화학 1 제8장 강의입니다. 물리화학은 지금 저희가 1장서부터 8장까지를 물리화학 1로, 그리고 9장서부터 16장까지를 물리화학 2로, 한양대학교 자연과학과에서는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장 Thermodynamics of Biological Reactions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체 반응에 있어서 연력학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입니다. 제1강은 Dissociation of Weak Aci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산의 분해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위크 애시드 다루는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산염기 반응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실험실에서 할 적엔 뭐 염산과 NaOH,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이런 거 반응시키는데 실제로 생체 반응에 있어서 약산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탄산이라든지 인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정밀한 계획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특히 연력학적으로 알아야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루는 법.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산 이렇게 생각하면은 HA 이렇게 표시를 하죠. HA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HA인데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Thermodynamic Equilibrium Constant를 쓰면 전부 다 Thermodynamic Equilibrium Constant는 Activity로 씁니다. 그래서 AH Activity 분의 H 플러스 Activity, A 마이너스 Activity. 자,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7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하게 되면 뭐가 있었죠? Activity는 어떻게 나타나죠? 물론 이제 몰랄 농도로 표시를 하겠죠. 몰랄 농도로 표시하고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붙여서 액티비티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온이 되면은 플러스 이온에 대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플러스 이온에 그 몰랄리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보통 플러스 이온이 이렇게 되면 M몰이 녹아서 M몰랄이면은 리 플러스만큼의 플러스 이온이 생기고 리 마이너스만큼의 마이너스 이온이 생기죠. 그럼 각각의 이제 액티비티가 달라서 플러스 액티비티, 마이너스 이온 액티비티 이렇게. 그리고 센트럴 뉴트럴리티 컨디션에서 항상 중성이 되니까 전체적인 그 플러스 이온의 전하와 마이너스 이온의 전하가 같아야 되죠. 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정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장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걸로 나타내주면 플러스 이온의 몰랄 농도, 마이너스 이온의 몰랄 농도, 그리고 이거는 그냥 놔두죠. 그리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의 통합적인 액티비티 코에피션트의 제곱,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HA의 액티비티. 그래서 위에가 M 몰랄이 2개 있었고 밑에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M 노트는 하나만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M 노트 분의 M 해서, 그리고 감마 해서 액티비티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네,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액티비티로 나타내준 Thermodynamic Equilibrium Constant입니다. 물론 몰랄리티 스케일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렇게 됐는데, 이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가 K가 있을 때 pK는 이렇게 결정을 해요. 특별히 acid dissociation에 대한 K를 우리가 acid dissociation constant라고 일반화학에서 그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그 acid dissociation constant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우리가 pK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pKa 인 겁니다. 이거는 액티비티를 나타냈다는 뜻에서 이렇게 쓴 것 같고, 물론 모르겠어요. acid dissociation constant라고 해서 A를 썼는지도 여기도 A를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 thermodynamic, 여태까지 다뤄왔던 thermodynamic, 사실은 6장까지 다뤄왔던 thermodynamic 그 프로퍼티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ionic strength가 0인 경우에 대해서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를 우리가 Thermodynamic Equilibrium Constant를 나타내게 되면 그 아이오닉 스트렝스에 대해서 여러 군데 측정을 해요. 그래서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0이들은 여기로 외삽이라고 그러거든요. 엑스트라폴레이트해서 그 값을 정해주게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이제 제로라고 돼 있는 그것을 우리가 스탠다드 스테이트라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gives energy of
gives free energy of reaction, standard gives free energy of reaction 이렇게 정했고, 그게 마이너스 RTLN K. 이게 thermodynamic equilibrium constant입니다. 자, 그렇게 했고, 이거는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일반적인 식 그대로 썼고요. 그래서 LNK를 이쪽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RT로 나눠지니까 마이너스 RT분의 H,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됐고, T가 있었기 때문에 T는 없고, 밑에는 R만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보통 이건 여태까지는 전부 다 일반적인 관계고, 이온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오닉 스트렝스를 고려해서 서머다이내믹스 여러 가지 연력학적인 현상을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물의 분해 반응이죠. 아이온 프로덕트,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아이온 프로덕트가 보통 10의 14성, 보통 25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액티비티로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대로 썼죠. 이거. 그리고, H2는 보통 액티비티 1로 보죠. 그러니까 순수한 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됐기 때문에 몰랄리티가 이제 M 노트분의 M 하니까 이게 스퀘어로 돼 있게 되겠던 겁니다. 그치만 결국은 이거 1몰랄에 대한 이상용이 1몰랄에 대한 스퀘어니까요. 결국은 단위만 없애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이렇게 줬고요. 자,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온이 디소시에이션이 되잖아요. 디소시에이션이 되면 하나가 두 개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사실은 실제 반응을 보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H 플러스 이온이 생기면 주변에 물 분자들이 이렇게 배양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둘러싸게 되니까 물의 조직이, 그러니까 리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물의 전체적인 그냥 이온이 없을 때 구조에서 이온이 있고 이온을 둘러서 수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물이 배열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리오거나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엔트로피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NH4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 이거는 메틸 암모늄, 다이메틸 암모늄, 트라이메틸 암모늄인데, 이런 것이 될수록 물 분자의 배양들이 이온들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된다. 이제 이것을 여기 리오거니제이션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화학 반응에서 많이 쓰는, 물론 워터 많이 쓰겠죠. 그리고 아세틱 애시드, 클로로 아세틱 애시드, 비투리 애시드 뭐 이런, 특히 여기 보면은 글라이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특히 포스포릭 애시드 이렇게 생체 반응에서 많이 쓰는 약산들에 대해서 pK 밸류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델타 G, 델타 H, 델타 S 이것들을 이 산들의 디소시에이션 반응에 대해서 이것들을 표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 CP도 디소시에이션 전하고 디소시에이션 후하고 이런 것들을 표로 만들어서 이 표에 나온 값들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생화학 반응 계산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보려고 하는데, 적용시켜 보기 전에 한 가지 고려돼야 할 사항은, 이 표들이 전부 다 아이오닉 스트렝스, 제로 아이오닉 스트렝스에 대해서 스탠다드 스테이트를 정해 놨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온이 되면은 이온 때문에 엘렉트릭 포텐셜이 생기죠. 자, 그럴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액티비티는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이제 들어가서, 그러니까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적인 조작에서. 근데 아이오닉 스트렝스는 컨트롤이 쉬워요. 왜냐하면 농도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I는 시그마 2분의 1이 있었고요. Z, I, M, I 제곱 이렇게 됐잖아요. 이건 뭐 차지고 저거는 농도고. 그러니까 이건 아이오닉 스트렝스는 계산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을 할 수 있는 아이오닉 스트렝스를 컨트롤할 수 있어서, 아이오닉 스트렝스는 어디만 들어가요? 여기만 들어가죠. 이건 컨센트레이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분리시켜서
그 액티비티 코에피션트하고 컨센트레이션하고 분리시켜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컨센트레이션 사실 몰랄 농도 써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컨센트레이션 몰 농도도 쓰기도 하거든요. 물근용이니까 이게 C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컨센트레이션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거를 액티비티 코에피션트하고 여기 분리를 시켜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로그는 분할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책에서 그냥 똑같은 활자를 썼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혼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이것을 뮤j 노트로 정의를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 뮤j 노트고요. 이건 주어진 아이오닉 스트렝스에서 뮤j 노트예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여기 보면은 얼마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그 값들이 이렇게 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스트렝스 0.1일 때 우리가 그 스탠다드 포텐셜, 케미컬 포텐셜 스탠다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뮤j 노트로 정의하고 이렇게 이것까지 그 아이오닉 스트렝스에서의 그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RTLN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뮤j 노트로 정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합쳐는 이걸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얼마일 때 뮤j 노트 스탠다드 케미컬 포텐셜 플러스 RTLN CJ 해서 농도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더라도 이거 아이오닉 스트렝스를 정해 놓고 만든 케미컬 포텐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농도를 썼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반응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반적인 반응 다시 돌아왔는데 이것에 이제 평형상수를 쓰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썼다는 거는 원래는 이제 원래는 뭐라구나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있을 때는 원래 그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0일 때 값으로서 우리가 서머다이내믹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 정의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온들을 다루기 때문에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얼마라고 정해놓고 그렇게 이제 다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를 보면은 일단 P 개념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를 붙였다는 거예요. 10의 로그를 뭐에다. 그래서 H 플러스 물론 이거 가로는 하는데 그래서 P의 개념이 마이너스 로그 붙인 개념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PH라고 하면 사실은 마이너스 로그 10의 H 플러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H 플러스는 그럼 여기서 H 플러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H 플러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10에 이것은 마이너스를 일단 붙이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그리고 로그를 띄려면은 10의 몇 승이 되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pH가 H 플러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KA 값은 10의 마이너스 pKA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기 그렇게 썼네요. 자, 그래서 이 K는 10의 마이너스 pK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H를 이렇게 썼듯이, 그리고 요건 그대로 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화해서 핸더슨 하셀바 이퀘이션 구할 때 상당히 좀 외워야 되거나 아니면 좀 뭐랄까 메시한 그냥 좀 지저분한 여러 가지 몇 줄 써서 이렇게 했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 K 정의에서부터 그냥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전체를 다 로그를 주게 되면은 일단 마이너스를 또 붙이면은 여기서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 붙으면 pK가 되죠. 이쪽은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pH가 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분리가 되겠죠. 로그 취할 때. 그래서 pH가 이건 어떻게 쓰면 pH가 됐고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를 붙였으니까요. 이게 마이너스 로그를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로그에 HA 그다음에 A 마이너스 이렇게 된 것이 pK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pH는 pK 플러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핸더슨 하셀바 이퀘이션이라고 했고 우리가 버퍼 만들 때 가장 좋은 버퍼는 pKa 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왜냐하면 이게 10배 이내거나 10분의 1배 이내거나 하게끔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굿 버퍼, 미스터 굿의 버퍼였습니다. 프로페서 굿의 버퍼였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핸더슨 하셀바 이퀘이션이고 액티비티로 나타낸 pH는 이렇게 써요. 여기 액티비티를 썼죠. 그래서 그거는 로그를 했을 때 이게
감마 곱하기 H 플러스죠. 이건 그 감마 곱하기 컨센트레이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곱하기 컨센트레이션을 액티비티 정의했었는데, 이거를 띄고 이렇게 하면 이것의 로그를 분리시키니까 마이너스 로그 감마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가 플러스 pH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concentration based pH고 이건 activated basis pH죠. 그래서 activated basis pH에서 concentration based pH를 빼주면은 남는 게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예요.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 생각나셔야 되는데, 우리가 디바이피켈 이론에서 윗부분이 디바이피켈이죠. 마이너스 붙인 게. 그쵸? 그러니까 로그 감마가 어떻게 됐었어요? 마이너스 A G 스퀘어 I 2분의 1승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왜 G 스퀘어는 1이니까 1의 제곱은 뭐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됐고, 그래서 I의 2분의 1승이 디바이피켈 리미팅 로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이제 좀 0.001보다 큰 거를 다룰 테니까 상당히 작은 거였어요. 0.001은요. 그러니까 여기에 extended 디바이피켈 이론, 그래서 1.6 I 2분의 1승 올라갔던 것이 되죠. 자, 그래서 pHA와 pHC, 이거는 액티비티, 이거는 그냥 컨센트레이션 차이가 이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온도별로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10도, 25도, 40도 보게 되고, 그 아이오닉 스트렝스별로 보게 되면은 그 차이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없으면은 그 중성이란 거니까 그거는 뭐 다 똑같죠. 이 차이가 없죠. 그렇게 되는데, 그 온도가 일단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많이 나고요. 여기서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또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증가될수록 또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납니다. 자, 그래서 아이오닉 스트렝스별로 아까 봤을 때, 아까 먼저 우리가 그 pK 값들 봤었는데,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0일 때,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서머다이내믹스 1학년 때 했던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세테이트 하면 4.75 딱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0.1로 올라가고 0.25로 되면서 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향이 그래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증가하면 아무래도 디소시에이션이 영향을 받습니다. 적어지는 쪽으로. 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학에서 또 산연기 반응할 때, 중화 반응할 적에 타이트레이션 커브 했었는데, 여기서도 그것을 한번 좀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크 애시드를, 그러니까 여기서 위크 애시드는 대표적인 아세틱 애시드를 택했고요. 스트롱 베이스 NaOH 써있잖아요. NaOH 택했습니다. 그래서 NaOH 양이 여기 있고, pH, 보통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pH 값을 계산해서 우리 1학년 학생들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여기서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걸 플러스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아이오닉 스트렝스를 감안한 뭐 그런 얘기예요. 정밀하게 한다는 게 pH를 계산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타이트레이션 커브를 그려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퀘이션이 일단 애시드 디소시에이션 컨스탄트가 있고요. 아이온 프로덕트가 있고요. 그리고 아세테이트 전체 양은 HA 현재 K에서 HA와 A-의 합으로 주어지겠죠. 뭐 이게 디소시에이션 해서 이거 나왔으니까 그거에 다 합치면 이거 농도는 같게 됩니다. 그 그리고 이제 뉴트럴리티 컨디션은 뭐냐면 Na 플러스하고 H 플러스 이온의 전체 전하하고 A 마이너스하고 OH 마이너스 이온의 전체 전하하고 같아야 된다. 이 네 가지 컨디션에서 우리가 NaOH의 몰수를 뭘로 표시해 주려고 하냐면은 pH로 표시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pH의 함수로서 이거를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거 NaOH의 몰수는 Na 플러스의 몰수죠. 이건 이제 100% 해리한다고 보고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 뉴트럴리티 컨디션에서 이거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요. 그럼 OH는 여기서 올 수가 있죠.
H 플러스분의 KW. 그래서 pH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내려오고요. 그 다음 A 마이너스는 어디서 오겠어요? 여기서 와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오게 되면은 됩니다. 그런데 A 마이너스가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컴바인해서 두 개에서 A 마이너스를 결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천천히 해보세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 과정은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게 그냥 그 분수식 있잖아요. 뭐 그 분수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금방 봐서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식하고 이식하고서 A-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H 플러스 K 분의 1로 통분을 해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K분의 H 플러스 K가 되잖아요. 그래서 K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가 앞에 항하고 똑같아요. 그게 올라갔으니까 다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은 이 텀을 해야 되는데 이 텀은 이것분에 이걸 하려니까 이걸 곱해줘야 되죠. 여기다 곱해주니까 얘를 곱해주니까 이 텀에다가 얘를 곱해주니까 H 플러스에서 이거 하나가 남고요. 두 번째 K를 곱해주니까 이게 남은 거죠. 이게 분모에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이 분모로 가려니까 여기다도 곱해줘서 마이너스 H 플러스 제곱이 되고 K 마이너스 KH 플러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식에서 이거는 쉽게 내려올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것을 아까 했던 대로 K는 10의 마이너스 PK, 그러니까 이게 10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K니까 이것이 없어지고 K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올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이 K, KW 이런 거 보면 이건 숫자니까 그냥 숫자 집어넣고요. 여기서 KW 보통 25도에서 10의 마이너스 14등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집어넣고 PK나 PH나 여기서 있는 대로 쭉 전부 다 집어넣은 게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있는 대로 정리를 쭉 해준 겁니다. 뭐 밑에씩 내려온 거는. 그래서 뭐 요 정도를 갖다가 이제 묶어주고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요 정도 묶어주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이제 0.1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그것이 PK 우리가 이제 제가 다시 가고 싶진 않아서 이게 갔다 오게 되면 커트가 생기거든요. 아까 우리가 아이닉 스트렝스가 0일 때 4.54였잖아요. 이게 아세테이트니까. 그러니까 그 4.54보다는 좀 적은 값으로 여기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PK에 대해서 PK에 대해서 정해진 PK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세테이트의 농도는 여기서 줬고요. 그러니까 이거 줬고요. 그 다음에 K 줬고요. 그러면 다 있죠, 여기선.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럼 pH에 대해서 이거를 플롯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있는 그 타이트레이션 커브가 되겠습니다. 이 타이트레이션 커브 보면은 이제 보통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니까 보통 한 pH가 아세테이트 0.1몰짜리 pH가 한 3 정도 됐던 거, 2.9 얼마 됐던 것 같은데,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화 가실 때 그 생각이.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이게 들어가면서 점점 증가를 하고, pH가 올라가죠. 그래서 플랫하게 한참 가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버퍼 존이 생기니까. 그래서 아세테이트하고 이제 아세틱 애시드하고 버퍼 존이 돼서 아세틱 애시드가 다 소모가 될 때까지는 버퍼가 돼서 pH 일정하게 pH 거기까지 서서히 올라가요. 진짜 여기서 버퍼 존을 하면서 여기가 버퍼 존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다가 일단 당량정이 되면은 급격하게 pH가 변하죠. 그리고서 이제 다시 거의 다 소모가 되면 이건 이제 과해진 NaOH에서 pH가 증가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 헷갈린 이유가 이거 좀 이렇게 보통 일반화해서 이렇게 돌려놓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NaOH하고 아세테이트 하는 걸 했는데 같은 식으로 모노프로틱 애시드는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세틱 애시드가 아니고 그냥 모노 애시드 그러죠. 애시드
모노애시드의 농도를 거기다 넣고 그 모노애시드의 모노프로테이크 했을 때 K 값을 가지고 이 pK가 4일 때, 5일 때, 6일 때 아마 아세테이트는 여기 좀 됐던 것 같아요.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그래서 4서부터 5, 6, 7, 8, 9, 10 되는 거에 커브, 사이트레이션 커브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 pK가 10 정도 되면 상당히 약산, 이게 거의 연기로 넘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정도 비교적 강산이고 이제 약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타이트레이션 커브가 이제 이렇게 된다. 이제 이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이건 그냥 플롯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값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를 좀 다뤄볼 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는 이제 모노프로테이크 애시드를 얘기했고요. 모노프로테이크 애시드를 얘기했고 이제는 다이프로틱, 이거는 트라이프로틱, 그 양성자, 삼양성자산, 그렇죠. 다양성자산, 그러네요. 자,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여기서 H3PO4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H 플러스 하나 나온 거, 또 그것이 가서 H 플러스 또 하나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가서 H 플러스 하나 또 나올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단계로 이것은 이제 수소이온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이 몇 개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K3, 이게 1단계예요. 그러니까 2개 가지고 있으니까 K2,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수소를 낼 수 있는 것이 하나 수소를 가지고 있다 해서 K1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보면 좀 뒤바뀌었죠. 그래서 제1단계, 제일 첫 번째 H가 떨어지는 게 K3고 두 번째 H가 떨어지는 게 K2고 세 번째 H가 떨어지는 게 K1. 이거는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수소의 숫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K1, K2, K3의 평형상수를 이렇게 적어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디소시에이션 반응에 대해서 평형상수들을 이렇게 적었고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게 제일 크죠. 점점 H 플러스가 떨어져 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10의 마이너스 8승, 10의 마이너스 11승으로 K 값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물론 pK 값은 커지겠죠. 마이너스 로그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소가 3개짜리 있는 것이 이제 F3가 되겠어요. 그 프랙션이 전체 그 포스페이트 중에서 그 프랙션이 이건 F2, 이건 F1 이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수소가 있는 수소의 숫자, 수소가 바인딩 되어 있는 숫자의 평균 구하려면은 이거는 3개 붙어 있고, 이건 2개 붙어 있고, 프랙션에다가 1개 붙어 있고, 그래서 FI 서메이션이 이 프랙션이 된다.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한 거냐면 이런 거죠. 전체가 이거예요. 모든 포스페이트의 전체는 안 붙어 있는 거, 하나 붙어 있는 거, 2개 붙어 있는 거, 3개 붙어 있는 거, 더 이상은 없죠. 예. 이거 전체분의 각자죠. 그것이 이게 F3가 되어 있고, 이렇게가 F2가 되어 있고, F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각자에다가 1개, 2개, 3개, 여기 하나 붙어 있고, 여기 2개 붙어 있고, 3개니까.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바인딩 하이드로젠의 평균이 되는 거죠. 숫자의 평균. 자,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봤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전부 다 이걸로 나눕니다. 전체를 다. 나누게 되면 여기는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이것은 PO4분의 HPO4 2 이렇게 됐죠. P2 마이너스잖아요. 그건 바로 PO4분의 어디서 해야 되나요? 여기서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K는 여기서 보면은 이것분의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니까 뒤집어야 되잖아요. 뒤집으니까 K분의 H 플러스가 그거죠. 그래서 K분의 H 플러스 K1분의 H 플러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다 이것들을 다 컴바인을 시켜서 들어보내줘요. 그래서 전부 다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전부 다 이 바인딩 하이드로젠의 숫자를 평균이 K로 나타내줬어요. 전부 다. 그렇죠? H 플러스하고. 그러니까 pH하고 pK로 이걸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 밑에 있는 것을 바인딩 폴리노미알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0승, H의 1승, H의 2승, H의 3승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성질이 있냐면 밑에 거를 미분하면 위에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해주는데 그 위에 것이 밑에 걸 P라고 그러고요. 전체를
잠깐만요. 제가 밑에 것을 P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 썼어요. 그 위에 거는 이거를 미분하면 그게 나옵니다. 그렇죠? 미분하면 그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미분하면 없어지고 이거 미분을 하면 이게 저기 이게 지금 아니죠. H 플러스 이게 지금 미분을 한 거에다 H 플러스를 곱해주면은 이게 위에 게 나와요. 그쵸? 같은 차수가 될 수는 없죠. 미분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H 플러스 곱해주고 뒤에 거 미분을 한 거예요. H 플러스로. 자, 그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근데 이거는 보면요. P분의 DP는 DLNP죠. 마찬가지로 H 플러스분의 DH는 DLNH 플러스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커먼 로그로 다 바꿨고요. 위아래 다 마이너스 붙이면 사실 로그 P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PP니까 이거 그냥 놔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런 식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을 pH에 대해서 이거를 플러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 이렇게 됩니다. pH 값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이 pH가 완전히 높을 때는 아주 높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게 높을 때는 염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와서 바인딩되어 있는 게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pH가 아주 낮을 때는 산성이 되니까 이게 약산이거든요. 비교적. 그래서 전부 다 바인딩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가 다 바인딩 돼 있고 보통 여기가 이제 두 개, 한 개 라인에 보면 자, 서서히 이제 pH가 떨어짐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바인딩을 시작을 하고요. PO4 3-가 바인딩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가 바인딩 되면 이제 이렇게 플랫하다가 또 이제 또 바인딩을 시작을 하고요. 또 플랫을 하다가 또 바인딩을 시작하고. 그래서 이 라인들이 이제 이퀄리브리엄 포인트가 결정이 되는 그런 라인이다. 이렇게 설정되는 그런 라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붙어 있을 마그네슘 보통 이제 생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 인산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ATP가 ADP로 분해되면서 에너지 나오는 그런 반응들이 가장 많이 바이오 에너제틱스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하는데 거기 또 뭐가 있냐면 칼슘 이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온이 많이 있죠. 사실 뭐 마그네슘 이온도 있고요. 또 뭐 H 플러스뿐만 아니라 뭐 소디움도 있고요. Na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이온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유기음이온들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유기산 이온들. 자, 그래서 MG가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물리학에서 보면 이렇게 좀 잡다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실 8장 강의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는 그냥 동영상 강의로 보고 자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의자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그 단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인산에 대한 거 그리고 또 마그네슘 이온이 있을 때 인산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죠. 이것이 생체 반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HPO42하고 결합을 해서 마그네슘 포스페이트 마그네슘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를 이렇게 만드는 이제 반응을 하는데 물론 역으로 이것이 분해되는 반응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디소시에이션 컨스턴트를 정할 수 있죠. 똑같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HPO4 2-에 바인딩되는 수소의 숫자의 평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까 거는 전체 포스페이트에 뭐 모노포스페이트, 다이포스페이트, 트라이포스페이트는 더 이상 안 붙어요. 이제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여기는 이거하고 그렇죠? 이거하고 하나 붙어 있는 거하고 또 그리고 이 마그네슘 붙어 있는 거하고 전체 포스페이트 분해 중에서 그러니까 일단 전부 다 하나씩 붙은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 붙인 거 이거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그 엑스트라 additional 프로톤에 대한 평균 additional 프로톤에 대한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같은 그런 평형상수들을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아니 그냥 써주면 이건 당장 이거는 그렇게 이거는 바로 이거
이거는 이걸로 해서 바로 들어오겠고요. 이렇게. 그리고 위아래를 전부 다 이걸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1로 나오고 여기서는 이걸로 나눠주니까 아까 그 있었던 이거의 평형상수 K2에 대해서 있었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고 이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좀 이제 상당히 애를 먹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유도가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이온의 바인딩된 숫자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밑에 건 똑같고요. 위에를 이걸로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렇게 똑같이 위에 걸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걸로 밑에를 다 나누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여기서 따로 써주면 바로 이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넘어가느냐, 특히 이제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걸 상당히 좀 쉽진 않아요, 이게. 왜냐면 K2를 이렇게 이펙티브하게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일단 이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mg 플러스가 없을 때 mg 이가가 0일 때가 이 솔리드 라인이고요. 그것이 이 대시 라인이 그 점선이 이것이 있을 때 얘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이게 거의 평행으로 이동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니까 pH 값이 쉬프팅이 된 거예요. 그냥 똑같은 그림인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 스케일링 팩터처럼 K2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이것이 이만큼 이동한 이 점선이 나온다 해서 여기를 이걸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을 때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냥 1이 들어가니까 똑같죠. 이게 0이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런데 이 값이 있어지면 이렇게 한 거하고 이제 같이 평행 이동으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그 생체 반응에서 특히 ATP, ADP 이렇게 되는 반응에서 PO4가 들어가고 또 pH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베리어블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제 그 pH가 고정돼 있을 때의 케미컬 포텐셜을 또 정의합니다. 그걸 애퍼런트 표면적인 케미컬 포텐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